Hey guys! 권하구입니다. 아이패드 OS 26.1 네 번째 베타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어떤 버전에는 어떤 기능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버전에는 안 되고 또 최근에 다시 돌아온 기능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뭐 또 이런 게 베타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이번 아이패드 OS 26에 새롭게 적용된 멀티태스킹 방식이 보면은 자유로워진 건 맞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만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아이패드에서 알고 써야 하는 제스처 위주의 새로운 변경점들 오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정에서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옵션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전체 화면 앱 모드로 하게 되면 하단 드래그 핸들이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윈도우형 앱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드래그 핸들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스테이지 매니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단 드래그 핸들을 이용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미세한 수준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게 됐죠, 이제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면 제어센터에 윈도우형 옵션을 위젯으로 꺼내두고 사용을 해보세요. 평소엔 이렇게 사용하다가도 전체 화면 앱으로 전환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설정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냥 바로 여기 제어센터에서 모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선택한 옵션을 끄고 켜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제어센터에 위젯으로 꺼내두고 사용하면 편합니다. 두 번째는 신호등입니다. 맥북에서처럼 각 윈도우에는 이렇게 신호등 컨트롤이 생겼어요. 맥 유저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인데 빨간색은 화면에서 아예 사라지는 옵션, 꺼버리는 옵션이고요. 노란색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고 초록색은 풀스크린,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소화를 시키든 꺼버리든 상관없이 이전에 세팅되어 있던 크기와 위치를 얘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사라져버린 앱을 이후에 다시 불러내보면 이렇게 그 자리 그대로 동일한 사이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이 신호등 초록색을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타일링 옵션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공간 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미세한 화면 분할은 그냥 아예 여기서 정해준 비율로 하면 간편하니까 3개 이상 윈도우를 켜두고 멀티태스킹을 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채우기 및 정렬 옵션을 바로 선택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은 항상 13인치를 사용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작은 사이즈 아이패드로 옮겨오면서 3개까지 앱을 켜두는 일은 잘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차라리 워크스페이스별로 분리해놓고 좀 큼직하게 사용하는 편이 11인치 아이패드에서는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이널 컷 프로는 화면 분할보다는 당연히 전체 화면이 훨씬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나 크게 켜두고 그 다음 다른 워크스페이스에는 노션 하나 크게 켜두고 또 다른 워크스페이스에는 화면 분할이 좀 편한 사파리, 메모 앱 같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앱들 위주로 배치를 하고 화면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OS가 한편으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언급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라면은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 같지 않은 기존 아이패드 고유 제스처들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스플릿 뷰도 예전에는 상단 탭을 통해서 좀 쉽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플릭 제스처라고 해서 단어 의미대로 휙 가볍게 던지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던지게 되면 우측 화면에 배치가 되고 왼쪽으로 던지게 되면 좌측 화면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던지면 사라지는 옵션이고 위쪽으로 던지면 선택한 윈도우가 전체 화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제스처예요. 이렇게 휙 던지는 이 제스처가 스플릿 뷰의 기본 제스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양쪽 화면에 앱을 교체하는 일이 많잖아요. 도구를 불러내서 다른 앱을 여기에다가 싹 끌어다 놨을 때 저는 이 현재 스플릿 뷰 된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비율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새로 열고자 하는 앱이 기존에 어떤 사이즈로 켜져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즉 이전의 사이즈와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그대로 켜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앱이 이전에 50% 크기로 스플릿 뷰가 되어 있던 상태라면 다시 불러냈을 때 똑같은 상태로 켜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전과 동일한 사이즈와 위치로 켜지게 돼서 제가 이 비율을 만들고 싶으면 다시 또 비율을 바꾸면서 화면 전환을 하고 이 비율에 맞게 스플릿 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편한 듯 편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랄까? 여기에 제스처 팁 하나 공유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샥 쓸어버리는 제스처를 하게 되면 해당 윈도우 크기가 좁아지게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스플릿 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가려져 있는 다른 앱을 이제 꺼내오고 싶을 때 이 제스처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이번엔 단축키 몇 가지 공유할게요. 아이패드에서는 물론 터치 제스처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키보드를 사용할 땐 단축키가 아무래도 훨씬 효율적이죠. 먼저 글로브와 컨트롤 조합으로 방향키를 사용하게 되면 선택된 윈도우를 방향키 쪽으로 타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글로브 컨트롤 위, 그럼 위쪽으로. 아래쪽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좌우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글로브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C가 센터의 C니까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맥에서 항상 잘 쓰는 단축키인데 커맨드 탭, 현재 켜져 있는 모든 앱을 한 번에 이렇게 싹 훑어보고 그리고 또 바로 이동하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다. 슬라이드 오버는 아이패드 멀티태스킹의 전통 제스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 근데 맞죠? 이게 사라졌다가 최근 베타 버전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슬라이드 오버는 아이패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위에 작은 창 형태로 띄어서 동시에 쓰는 기능이에요. 고정으로 계속 이 자리에 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이든 쓱 던지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불러내고 싶을 땐 다시 끌어오면 오픈됩니다. 그리고 켜져 있는 이 슬라이드 오버 윈도우를 보면 프레임이 생긴 게 보이죠? 이게 슬라이드 오버로 지정된 창이다라고 알려주는 표시 같은 건데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도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앱을 슬라이드 오버로 만들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을 때 이 윈도우 신호등에서 슬라이드 오버 옵션을 별도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슬라이드 오버 앱이 그 권한을 새로운 앱에게 주게 되는 거죠. 즉 슬라이드 오버는 하나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하나만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아쉽지만 이것보다도 매번 새로운 앱을 신호등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오버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 슬라이드 오버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느낌을 여기서 또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적응해야죠. 맥북스럽게 바뀐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메뉴바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앱에는 맥에서와 마찬가지로 메뉴바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고요. 화면 상단에서 살짝 쓸어내리면 이렇게 조그맣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상단 메뉴바를 통해서 내보내기, 보기 옵션, 환경 설정, 단축키, 접근 등등 각 윈도우의 세세한 설정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특히 파이널 컷 프로나 로직 프로 같은 그런 전문 앱을 사용할 때 맥에서와 거의 동일한 작업 흐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변화를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없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멀티태스킹 제스처를 하려고 윈도우 상단 탭을 터치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화면 상단이 건드려지면서 메뉴바를 부르는 행위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걸리적거려서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트랙패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실 멀티태스킹 할 때는 트랙패드보단 터치 제스처가 좀 더 맞잖아요. 손으로 하다 보면 정말 자주 의도와 다르게 메뉴바가 내려와서 불편하더라고요. 스피드는 다소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애플이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해주는 네이티브 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노트 앱, 파일 앱, 메일 앱. 메일 앱은 아직도 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 파일 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와, 너 많이 컸다? 뭐 이런 느낌? 우선 상단 보기 방식을 목록으로 바꿔봅니다. 문서의 이름, 수정일, 종류 이런 항목들이 있죠. 각 사이사이 위치한 탭을 꾹 눌러서 항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기 편한 방식으로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또 각 항목의 탭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맥에서 한껏 잘 쓰고 있는 폴더 커스텀하기. 저는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구분하기에도 편하고 또 공유 폴더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암묵적으로 색상을 통해서 작업 중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류를 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유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유용하다고 느꼈는데 특정 폴더를 혹은 문서를 애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독에 꺼내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파일 앱에서 폴더 하나를 꾹 누르면 옵션들이 나오죠. 여기서 다음에 추가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독을 누르면 독으로 싹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꿀 수 있진 않더라고요. 얘는 고정으로 그냥 가장 끝자리, 맥을 비교하자면 여기가 휴지통 자리죠.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능해진 재밌는 기능 하나 있어요. 로컬 캡처라고 해서 페이스타임 앱과 같이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즉시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이 아닌 나만, 나의 오디오와 비디오만 기록을 따로 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도 제어센터에 빼놨어요.
눌러보면 오디오만 녹음을 하는 옵션도 있어서 필요한 걸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기록 시작을 누르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통화에 참여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에 참여하는 즉시 바로 여기서 녹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이번에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앱도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PDF, 이미지, 문서, 그리고 각 문서에 대한 간단한 편집까지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거, PDF를 열고 주석 달고 서명하고 이미지 확인하고 편집하고 또 스캔하는 것까지. 기존에는 스캔은 애플 노트 앱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스캐너 앱을 많이 사용을 했죠. 따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미리 보기 앱 안에서 스캔 기능까지도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문서로 들어가서 빈 이미지 하나 생성하게 되면 여기서는 애플 펜슬로 작업 가능한 캔버스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앱은 파일 앱과 노트 앱이 통합된 곳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 iOS 26에서도 잠금 화면 꾸미기에 대해 열변을 토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공간 사진을 적극 사용합니다. 공간 사진 가능한 걸로 골라서 배경 화면으로 세팅하고요. 사진을 좀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셔플 기능을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시계는 당연히 큰 시계 위젯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또 사진에 따라 여기서 제한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 자주 확인하는 위젯 하나씩 빼두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모든 기기의 꽃은 OS라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기기 물론 좋지만 그 기기에서 업데이트되어서 변화되는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현재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아이패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와, 이제는 정말 맥과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아니 뭐 이럴 거면 맥 OS로 통합을 아예 해버리던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패드는 사용자의 손이 메인 컨트롤이 되는 터치 기반의 태블릿이라는 점에서 이 기기에서 아주 중요한 멀티태스킹 제스처를 애플이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시도해보고 또 유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예전 방식 다시 쓱 갖다 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용자의 말을 좀 듣는 거 알죠? 생각보다 잘 들어요. 근데 또 새로운 거 적응 한번 해보라고 적극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OS 업데이트 때마다 해주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용자로서 좀 불평도 생기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새로운 건 재밌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혹시 빠뜨린 괜찮은 업데이트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